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를 마무리 지을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약세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돼서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의 압력을 강화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세계 3대 암학회 ASCO 2025가 6월 3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다음 주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오늘은 종목 월드컵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선 파트너님 또다시 모시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2번이나 뵈니까 정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도 들고. 많은 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굉장히 좀 피곤한 날이기도 하고 시장도 네. 사실 조금은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쯤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나왔으니까 오늘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은 다음 주를 또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위너 종목도 여러분들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라면은 역시나 다음 주 쉽고 또 재밌게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찝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지글지글한 네모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네모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이랑 그동안에 이제 위너 종목이었던 SAMG 엔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이 종목 우리가 더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53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서 거의 600% 가까운 593%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거의 7천만 원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더 가져가시면은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이제 올라갈 때마다 좀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0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 이 종목을 5,900만 원을 이제 현금화하셔서 들고 계셔도 1,000만 원은 그대로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좀 크게 하면서 남은 금액만 소수 금액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조기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든 이 종목이 정책의 수혜를 일부 받았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쉬는 구간 한번 주자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이면은 조금 쉬게 놔두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보면 되니까요. 그때 다음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축소하시고 그리고 한 차례 매도 구간 찾는 게 나은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까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도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이렇게 수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스마트폰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 뜨게 되니까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월드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월드컵 16강전에 어떤 종목들이 이름 올리게 됐을지 큰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6강전에 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쪽에서 KMW 나와줬고요. 조선주 이름 올렸습니다. 삼성중공업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엔캠, 바이오, 이뮨 온시아, 라이백, 진단키트 시즌까지도 이름 올리고 있네요. 과연 어떤 종목이 16강전에서 8강전, 4강전,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죠. 네, 16강전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바로 달려봐야겠죠.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보겠습니다. KMW, HD, 현대에너지솔루션. KMW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 네. 요거는 계속할 수 있을지 힘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KMW. 네. 5G 시대가 열린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 종목이 사실 10배거를 달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5G 시대가 되려면은 뭐 우리가 기지국만 개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주변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G에 투자해야 되는 정부 지원금 같은 게 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냥 뭐 정부 지원금 계속 받으셨죠. 그게 다 5G에 이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 기지국을 지을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5G 사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으면서 잘 안 터진다, 오히려 끄고 다닌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이제 통신사들도 이제 수익성이 생기면서 좀 이제 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30년쯤 가면은 이제 6G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사실은 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기술력은 미리 준비돼 있던 거고 계속 개발을 하면서 표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주파수 경매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오른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번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지형이나 땅이나 이런 게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금세 빨리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통신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초반에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른 나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곳과 이제 좀 이제 겉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지역 외곽으로 좀 빠지면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안 돌아오는 곳들 이런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쪽이 유행한다, 인터넷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그쪽은 인터넷이 너무 느리니까 온라인 게임을 못 하고 이제 뭐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게임기 가지고 이제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문화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주파수 경매 계속 나오고 있었고 한데 오늘 이런 이슈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주도주를 좀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리면서 섹터를 둘러보다가 5G는 대체 언제 올라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언제가 바로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돗자리 깔으셔야겠어요?
제가 올라올 거라고 한 게 아니라 언제 올라오지 하고 궁금했던 거라서 돗자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심증은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증만 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공개를 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상한가 간 다음에 휴식을 취한다라고 할 때 이 종목이 한 10,000원 정도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지금 10,000원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15% 내려가야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지금은 아니고요. 차트가 막 위로 보이지 네. 않을 정도로 올라갔네요. 네, 워낙 뭐 바닥을 8만 원에서 이렇게 내려온 종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10,000원 정도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뭐 경쟁 종목으로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태양광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정책주의다 보니까 뭐 네. 뚜렷하게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느낌 오시죠? 너무 왔어요. 왜냐하면 네. KMW는 이제 보내주시려고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알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렇게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 붙게 됐을지 또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리고 펩트론. 네. 솔직히 저는 네. 이렇게 정치가 묻어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대선 이후로 흐름이 네. 그렇게 막 나올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것도 이제 빠르게 보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떤 네. 종목 위로 올리실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경협주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쪽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음 이제 차기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얘기하죠. 김정은은 내 친구다. 이 사람은 참 친구도 많고 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 좋은 사람들의 이제 트럼프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나왔던 게 이제 이 GLP-1 이제 유사체가 유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뇨 치료제로 나왔는데 몇 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네. 그래서 삭센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처음 나올 때 매일 맞아야 됐죠. 그리고 맞아요.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돼 있죠. 근데 펩트론의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기전을 사용하면은 한 달에 한 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거 그리고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주사제가 아닌 이제 경구용이나 아니면 패치제로 나오는 거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간 쪽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종목 중에서 방금 예상하셨듯이 좋은 사람들은 네. 좋은 트럼프한테 보내주면 될 것 같고 2라운드에는 펩트론이 올라가면은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을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일까요? 또 바로 볼게요. LK삼양,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제 오늘 LK삼양 흐름 또 너무 좋았고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몸집이 뚱뚱하다 보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또 삼성중공업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선택하실 것 하나오션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또 고민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앞에 1, 2라운드는 고민을 별로 안 했는데 네. 3라운드부터 이제 좀 저에게 역경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두 종목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고민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도 고민이 되는 네. 종목이고요. 결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을 보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재미를 본다. 좀 더 이제 잔잔한 발라드보다 약간 펑키한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LK삼양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온 경향이 있고 LK삼양이 한동안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LK삼양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LK삼양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보다는 LK삼양이 지금 흐름 딱 탔다라는 건 거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될지 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와 한화입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방금 전에도 이 한화 그룹주들 얘기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네. 또 하나를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또 바이오에서도 네. ABL 바이오 어떤 거 올리실 거예요? 두 종목 다 제가 좋아하는 거의 최애죠, 종목이고 ABL 바이오 작년에 말씀드리고 이미 200% 넘게 올랐고요. 그럼 또 너무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는 또 무거운 종목인데 네. 이 하나가 최근 60% 넘게 올랐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오션이 뭐 방산하고 조선의 대장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주사주들이 좀 움직일 타이밍이 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고 ABL 바이오는 뭐 BBB 셔틀 요즘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뭐 라이선스 아웃도 잘 나오고 차기도 그러니까요. 준비돼 있고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또 쟁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3라운드보다 더 고민될 수가 있는데 거의 4강전급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4강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둘 다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ABL 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묵직하게 하나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뚱뚱한 하나인데도 그래도 네. 보내주시는 겁니까? 자회사가 그렇게 가볍다 보니까 네. 모회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밸류업 효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네. 잠깐 쉬었다가 아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라운드는 이렇게 하나를 위로 올려주셨고요. 5라운드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과 이뮨온시아네요. 2차 전지는 이제 오늘 좀 박앤세일이라고 봤는지 수급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위로 올려주실까요? 사실 이 두 종목은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아서 고민 중인 종목들에 대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안 너무 못난이었던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주 종목에서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속어법 쓰시죠. 그래서 속어법으로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아스코 말씀하셔서 이뮨온시아가 지금 좀 이슈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유한양행 네. 자회사로서 유한양행이 원래 같이 이슈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급이 다 이뮨온시아로 넘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또 이제 아스코 모멘텀 쪽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쳐다본다라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엔캠이 저는 IRA 법이 나왔을 때도 최대 수혜주로 혼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엔캠 쪽 이제 수급이 한 번 들어왔는데 한 번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좀 네. 더디겠지만 엔캠이 좀 올라간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파트너님께서 알려줄 듯 말 듯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네. 여차하면 이뮨온시아 올려주시는 줄 알고 있을 뻔했습니다. 아스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너무 핵심을 잘 찔러주셨어요 아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딱 봐야 되는 종목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나의 픽은 엔캠이다. 그렇습니다. 엔캠을 8강으로 올려주셨습니다. 6라운드도 또 바로 봐야겠죠.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나이백 이렇게입니다. 콘텐트리 중앙은 몸집이 가벼운데 오늘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와서 네. 앞으로 또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하고 네. 또 나이백이랑 둘이 몸집은 거의 2천억대, 3천억대라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백은 흐름이 오늘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까요? 나이백이 사실 2연상 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렸죠. 그래서 그래도 살짝 쉬었다 가는 대단하지 거고. 않나요? 네. 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도 최근에 연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둘 다 살짝 쉬어야 되는 종목들이 또 같이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제가 또 네. 진짜 돗자리 여러분들께 사셔야 된다니까요.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인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붙여놓고 주시니까 제가 좀 곤란하긴 한데 나이백이 벌써 13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오. 소개해드리고 네.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은 이제 좀 출발해 가는 수익을 점점 붙여가는 이런 단계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둘 다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나이백 쪽을 조금 쉬게 놔두고 콘텐트리 중앙을 지금은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은 시가총액이 낮을지 몰라도 원래 조단위에 있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이 지금 12,000원대 이렇게 나와 있죠. 8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와. 그래서 지금 콘텐츠 쪽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콘텐트리 중앙을 또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또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봐야겠죠.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젠 그리고 D&D 파마텍입니다. 시젠도 뭐 자주 얘기를 해주셨고 몸집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몸집 거의 뭐 비슷한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늘 흐름은 좀 별로였어요. 순환매가 돌아준다라고 하면 D&D 파마텍도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네, 요즘에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쪽이 계속 순환매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조금 전에 뭐 펩트론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이렇게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 올라와가지고 당연히 이슈 종목에 올라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대감이 높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당뇨 치료조 나온 게 이게 당뇨를 치료하려고 식욕 억제랑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비만 치료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작용을 이용해서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뇌질환까지도 또 이제 뭐 할 수 있는 이런 뭐 작용 기전이 좀 다양화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선스 아웃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뭐 MOU를 맺은 기업들이 이제 IPO를 하고 미국에 상장이 되고 하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제 이슈를 좀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이 중요한 기업이다 체크하시면 되고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단키트 대장주였죠.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뭐 10배거 이상을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시젠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당시에 M&A를 현금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M&A를 통해서 이제 좀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 있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좀 이제 좀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환율이나 이런 부분부터. 물론 지금은 환율이 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묶여 있는 경향이 있다. 대신 최근에 이제 중화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워낙 좀 퍼져나가다 보니까 저도 얼만큼 퍼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리면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는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하나 정도는 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시젠 쪽으로 오늘은 이제 선택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8강으로는 시젠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될지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MG엔터와 SM입니다. SMG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리뷰해 주실 때 이제는 좀 파세요. 기회 좀 주세요. 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서 요거는 좀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정말 알기 어려운 남자 이재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들 네.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SM 올리실 거죠? 네, 이 종목은 SM을 올리게 만든 것 같고 네. SMG 엔터가 올라가면 다들 너무 부러우실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나만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장기하 씨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여러분들 그만 부러워하시라고 SM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6강전의 마지막 라운드 SM이 8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종목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나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8강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집어내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1초에서 2초 정도 후에 뜨게 됩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 함께 골라내실 수 있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태양광주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K삼양, 한화, 엔캠, 시젠, SM, 콘텐트리중앙, 펩트론까지 올라가게 됐네요. 어떤 종목들이 8강에서 4강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결승전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8강에 올라온 종목들 좀 보고 왔습니다. 8강전의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될지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펩트론입니다. 딱히 어떤 종목이 특히 좋아요라고 느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유추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위로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이 종목들은 둘 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추세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이슈 자체도 비만 치료제와 뭐 정책 그리고 이 정책이 국내 정책이면 제가 별로 안 좋아했을 텐데 네. 이게 미국의 정책에 해당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이런 또 8강다운 이런 대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도 네. 한숨을 많이 쉬시고 계시네요. 네, 제가 원래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 코너에서만 유일하게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케리너 하시고 나면 좀 늙으시는 것 같아요. 네,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 좋고 그렇긴 한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오.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내 정책 이슈면은 모르겠는데 해외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펩트론이 절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고 제가 뭐 말로 없는 코너에서도 이 종목은 뭐 3루타에 선정할 정도로 여러분 네. 호타준족이고 오래 멀리 가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펩트론도 좋은 종목입니다. 아직 더 갈 자리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원하는 기술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너무 오래 쉬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술력이 지금 좀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랑 우리랑 단가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셀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뭐 절반 이하 가격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단가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건데 트럼프가 무슨 제가 기억하기로 3000% 이렇게까지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함을 나타냈던 이런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 좋은 소식을 우리가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차기 정권도 마찬가지고 뭐 친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은 뭐 앞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태양광, 풍력, 원전 전체적으로 다 좀 긍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데 태양광 분명히 좋은 이슈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셨는데 계속해서 또 4강 올라가서도 결승전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 겨루게 될까요? 또 화면으로 바로 보시죠. LK삼양과 한화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1000억대랑 이렇게 뚱뚱이랑 같이 붙다니 계란의 바위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또 쉽게 빠르게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이 또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취향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사이즈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거의 다이과 골리앗 수준이고요. 대신 그래도 LK 삼양이 원래 사명이 99 사명이 이제 삼양 옵틱스입니다. 그 네. 당시부터 이제 카메라 센서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술력을 많이 발휘를 했었는데 그래도 LK 그룹 하면은 그래도 범 LG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든든한 형을 좀 다시 좀 뒀기 때문에 한화랑 이제 뭐 정치 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라인은 생겼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는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들이 지금 좀 쉬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지주사 쪽으로 환원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다. 뭐 지분 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당연히 지주사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당이 나오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지금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TC 본더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이제 야금야금 이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더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돌파했다라는 거 아주 긍정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제 섭렵할 수 있는 이런 하나그룹 이 덩치가 더 커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거기다 밸류업 정책까지 하나에서 지주사로서 이제 펼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쉬었다가 더 움직일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라가는 거는 LK 삼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네. 이 뒤통수를 잘 치셨네요. 네, 변화구 한번 줘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K 삼양 8강에서 4강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3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겨루게 됐을지 또 바로 보시죠. 엔캠과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2차 전지랑 콘텐츠면은 네. 사실 취향 차이가 아닌가 또. 네, 또 작년에 못난이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못났던 섹터들이라. 누가 더 못났나로. 네. 2차 전지 저는 솔직히 네. 2차 전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이제는 좀 좋은 날 왔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점 매수의 기회일 것 같아서 엔캠을 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 올리실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콘텐트리 중앙도 2, 3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이제 작년에 정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던 섹터들이라서 네. 제가 올해는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 있는데 아마 4월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넷플릭스랑 맞아요. 이제 공급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 갱신되고 하면은 배우분들 몸값이나 이런 분들의 부분을 또 챙겨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갱신되면 리쿰률도 개선되고 좋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전혀 신경도 안 써도 될 만큼 중국에서 비싸게 사갈 겁니다.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엔캠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2차 전지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엔캠은 이 IRA 나올 때 다들 이제 무너지고 있을 때 나 홀로 IRA에서 자유롭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즐거움을 느끼고 나서 조금 뒤늦게 이제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뭐 지금 뭐 바닥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두 종목 다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엔캠은 조금 더 확인하고 이제 보는 게 낫지 않는가. 심증은 있어요. 아까 제가 5G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슬슬 하반기에는 분명히 2차 전지주가 좀 좋아지는 날이 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6월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주를 봐야 된다라고 심증은 있는데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그래도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다 보니까 두 종목 중에서 정말 어렵게 고민을 했습니다. 둘 다 제가 볼 때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굉장히 높이 멀리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둘 다 좀 우열을 가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콘텐트리 중앙 쪽으로 제가 오늘은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엔캠과 콘텐트리 중앙 중에서는 이제 콘텐츠 쪽으로 픽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도 붙게 됐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SM입니다. 시젠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가지고 갔잖아요. 네. SM은 또 나쁜 흐름인데 네.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인데 네. 어떤 것을 픽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좀 뜨거운 물일 때 더 가자일지 네. 아니면은 찬물일 때 저점 매수일지. 사실 이 종목들도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진단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코로나 시대 때처럼 지금 뭐 그 정도 팬데믹은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중국에 뭐 비자 면제 되면서 중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자꾸 이제 거기서 가지고 오시는 거 네, 아닌가 한동안 볼 수 모르겠어요. 없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래서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보이는데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자꾸 뭐 몇 주간 안 보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목이 이제 아프신. 네, 그래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도 제 생각보다는 지금
지금 뭐 중화권이 좀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좀 쉰다라고 해도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움직여 왔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SM의 이제 지분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인수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지분을 어디로 넘겼느냐? 텐센트 뮤직 홍콩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SM이랑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라 될 수 있어요. SM의 원래 창업주인 이수만 씨가 중국에 가 있죠. 그리고 이 텐센트는 중국 기업이고, 그리고 디어유가 이 텐센트 뮤직하고 작년 10월에 MOU를 맺으면서 중국 진출하는 부분은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SM이 한알령이 해제되면 또 빠르게 중국의 무대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심증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잠깐 쉰다라고 해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거지 끝나서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올해 말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밝아 보이는, 한알령 해제가 돼서 정말로 뭐 이런 뭐 에스파라든지 아니면 뭐 NTC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중국의 무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 혹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드림 콘서트처럼 이제 한번 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엔터주 콘텐츠주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은 종목이고, 뭐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볼 거면은 SM이고요. 지금 현재 확산되기 시작해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시젠을 고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을 골라도 이상할 게 없고요. 저는 불확실성을 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 확산되면은 이제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그냥 SM 확실한 쪽으로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이슈 자체가 조금 더 확실한 SM을 픽해 주셨습니다. 네. 8강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함께 달려봤습니다. 8강의 마지막 라운드까지 또 달려보다 보니까 이 종목 진짜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은데요. 더 올라갈 종목이 궁금하고 이 종목의 가격선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지글지글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선별해 나가시면 좋겠네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종목들 어떤 종목들 남아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4강전답게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LK삼양, 콘텐트리중앙, SM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결승전에 올라갈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네, 이렇게 4강전에 올라오게 된 종목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맞붙게 됐을지 화면으로 바로 보시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LK삼양입니다. 파트너님, 네. 어떤 종목을 도대체 결승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4강 종목을 봤는데 네. 버릴 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소거법이 안 통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네. 그래도 이제 결정은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나도 지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LK삼양은 사실 덩치가 좀 아까도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 종목을 제가 삼양옵틱스 시절부터 잘하는 기업이라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게 열 감지 센서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기차 화재 폭발 같은 경우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 센터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3대 파이낸스 센터에 다
이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카메라 쪽으로 해서 광학 모듈 쪽으로 해서 이제 스페이스X 쪽에 이제 해서 달 탐사 뭐 추적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AI랑 접목해가지고 이제 MOU를 통해서 진출을 하는데 이번에 또 스페이스X에서 이제 발사하는 쪽에 탑재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LK 산업의 기술이 이제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 넘어가서 스페이스X에 탑재돼서 달 탐사까지 넘어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못 갔던 이런 달이나 이런 우주 쪽으로 가는 거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운 신사업이 추가됐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범 LG가로 이제 LK 쪽에 인수된 게 뭐 잘 됐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주주환원도 좀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작은 종목이지만 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보효율부에서 이제 뭐 퇴사를 하고 퇴진을 하고 이제 다시 기업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X 쪽이랑 이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불타오르게 만들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두 종목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 좀 뻗어나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5만 원만 돌파하면 되고 LK 삼양이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LK 삼양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네.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이 종목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결승전에 올려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둘 다. 알겠습니다. 또 근데 응원의 마음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게 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합격 목걸이를 이렇게 줄지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강전의 1라운드는 LK 삼양이 올라가게 됐고요. 2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과 SM입니다. 콘텐츠와 엔터인데 좀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려주실까요? 아까 전에 생각해 보면은 또 이제 이미 확실한 호재거리가 있고 네. 좀 그림이 그려지는 SM을 올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게 콘텐트리 중앙 때 사실 막 별로 그렇게 애정이 없어 보이셨거든요. 저는 이렇습니다. 콘텐츠주하고 엔터주는 그냥 거의 같이 가는 움직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트 바리로? 네네. 그래서 엔터 콘텐츠라고 제가 묶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SM은 방금 뭐 말씀하셨듯이 워낙 최근에 좀 이슈가 컸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디어유 때부터 준비를 했던 부분을 텐센트가 그리던 그림을 지금 다 완성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SM에 굉장히 좀 이제 좀 더 모멘텀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콘텐트리 중앙은 말씀드렸듯이 원래 8만 원 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조 단위에 있던 종목이고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 처음 넘어왔을 때 움직임 없다가 이제 개별주 성향으로 남들 다른 콘텐츠들 다 놀고 있고 쉬고 있는데 혼자 나 홀로 8만 원 찍은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인 뒤에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막 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기업이고 추세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고 뭐 하루 이틀 쉰다라고 해도 혹은 일주일 쉰다라고 해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공통점을 좀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해서 보는데 일단 선택은 콘텐츠리 중앙을 먼저 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악재를 해소해서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아까 리쿰률 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넷플릭스랑 재계약이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소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콘텐츠주가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맨날 발목 잡고 물고 늘어지던 물귀신 같은 이런 사업 분야가 바로 멀티플렉스 분야입니다.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OTT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극장 가시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적자를 좀 어떻게 메울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뭐 롯데시네마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양사 모두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단독으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나은 이런 구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악재를 강력하게 다 해소를 해버리고 이제는 호재만 남아서 뭐 한알령 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이슈만 남은 종목 같습니다. 그래서 SM도 정말 좋은데 고민은 뭐 되지만 어쨌든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콘텐트리 중앙이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점지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점지해 두셨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승전에 오른 종목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만나봐야겠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쭉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 진짜 괜찮다. 아, 나 이 종목 더 길게 봐도 될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모두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결승 종목 함께 보시죠. LK삼양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LK삼양도 그렇고 콘텐트리 중앙도 그렇고 저는 솔직히 이 두 가지 종목을 결승전으로 올려주실지 사실 조금 몰랐어요. 생각 못 하셨죠? 네. 좀 작죠, 제 네네. 성향에 비해서는. 네네네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기 주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정책주 좀 이제 정리하시고 기존 주도주 조방원 같은 경우도 시청자분들도 이것들이 결승이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됐어요. 패턴을 바꿀 때가 돼서 오.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M이랑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결승에 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점이 좀 전환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들을 결승으로 올렸고요. 종목들은 둘 다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고 한데 선택은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에요. 그래서 LK삼양을 간단하게 이제 차트만 열어놓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무르르듯이 말씀하셔가지고 우승 네. 트로피는 콘텐트리 중앙 이러실 줄 알았는데. 네, 콘텐트리 중앙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라서 아, 네. LK삼양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차트 보고 가격만 설정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3,000원 위쪽에 올라와서 3,250원 터치한 다음에 오늘 눌려 있는데요. 3,000원 이탈한다고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3,000원 이탈하면은 2,750원 구간 가면은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물량을 늘리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0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량 다 못 채웠다라고 하면은 3,000원 회복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3,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교육방에 이 종목은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차트에 보이듯이 이 기존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1월 6일이었죠. 그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나서 64%뭐 단기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도 이 종목은 언제 그렇게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고 기존 고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LK삼양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이제 꾸준하게 콘텐츠주는 올해 정말 좋을 겁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간단히 띄워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악재는 다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냥 한한령 해제가 끝이냐라고 보기에는 이 종목의 역량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굿보이부터 시작해서 흑백요리사 2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앙일보 계열사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으로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뭐 대작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면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 올해 하루 한 해는 쉬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또 이제 오픈을 할 거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뭐 거의 1,000만 영화 이런 급을 항상 꾸준히 끌고 가고 있고 과거에 좋은 뭐 이슈가 있었던 이런 뭐 수리남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악재가 많아서 멀티플렉스 때문에 사실 못 올라가고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자회사들 역량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SLL 중앙, 이제 자회사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SLL 중앙 같은 경우가 이제 IPO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대체 언제 되는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을 이제 플렉스 캐피탈하고 사실은 여기에도 텐센트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렉스 캐피탈이 3,000억, 텐센트가 1,000억에 이제 지금 투자를 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래 3년 안에 상장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유예하고 그래서 2년까지 유예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1년을 유예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상장 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엑시트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이제 IPO 쪽으로 준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뭐 합병을 하든 IPO를 하든 하는데 아마
IPO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받은 이런 금액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을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1,25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이제 11,500원 아래쪽으로 돼서 11,250원 구간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면 3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1,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전부 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더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함께 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